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 수업 시간이에요. 우리 반갑게 인사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반장이 인사해 줄까요? 네. 차렷. 차렷.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자, 고마워요. 자, 우리 오늘 영양 수업 주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환경 못난이 식빵 만들기. 네, 오늘 식빵, 빵을 한번 만들어보는 수업을 할 건데 네, 여러분 빵 맛있겠다. 맛있겠죠? 자, 여러분 좋아하는 빵 있나요? 어떤 거 좋아해요? 크림빵 좋아해요. 크림빵 좋아요. 식빵 좋아요. 소금빵. 단팥빵 좋아해요. 단팥빵 맞아요. 이렇게 빵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폭신폭신하고 맛있는 식빵 그리고 빵들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아직 빵을 만들기 전이니까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빵을 만나볼 거예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빵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잘 기억하면서 영상을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엄청나게 다양한 빵들이 나왔는데 자, 이 빵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틀이 있어요. 오븐 안에 있어요. 오븐 안에서 빵이 구워지는 영상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빵이 구워지는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요. 유림이? 빵이 부풀어요. 맞아요. 부풀어 올랐어요. 또 다른 저요. 특징? 얘기해볼까요, 유진이? 갈색으로 변했어요. 색이 갈색으로 점점 변했어요. 또 혹시 특징을 찾은 거 있어요? 저요. 있어요? 향이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다고 추측을 해봤죠. 저요. 맞아요. 또 있어요. 폭신폭신한 거.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얘기를 해줬는데 빵이 오븐 안에서 구워지는 과정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빵이 구워지는 과정의 조리 원리를 알아보고 빵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 어떤 공부할지 학습 목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식빵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 이를 적용하여 식빵을 만들 수 있다. 네, 식빵이 만들어지는 조리 원리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식생활 실천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네, 식빵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식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4가지가 되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활동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1교시, 2교시 묶어서 2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어떤 공부를 할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못난이 식빵을 만들기 위한 그 레시피를 한번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조리 원리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재료 중에 중요한 재료인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런 다음 급식실로 이동을 해서 못난이 식빵을 직접 만들어보고 그걸 포장하는 단계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활동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못난이 식빵을 만들기 위한 비밀 레시피를 완성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학습지를 나눠줄 거예요. 학습지를 받은 친구들은 먼저 학년 반 이름을 쓰고 기다립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못난이 식빵 만들기 비밀 레시피를 완성을 할 건데 선생님이 맨 위에다가 못난이 식빵 만들기 재료를 적어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밀가루, 이스트, 물, 소금, 설탕, 못난이, 농산물.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재료를 이용을 해서 만들 건데 이 중에서도 식빵이 크게 부푸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재료가 있대. 자, 3가지가 뭘까 한번 발표해 볼까요? 선생님 저요. 네, 수정이. 밀가루랑 이스트, 물 3가지가 필요합니다. 밀가루, 이스트, 물 3가지라고 해요. 다른 의견 있나 봐요, 저요. 유진이? 저는 밀가루, 소금, 설탕, 물이요. 밀가루, 소금, 설탕, 물일 것 같대요. 생각해 봤을 때 반죽을 하려면 일단 밀가루에 물을 넣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좀 헷갈리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밀가루, 이스트, 물이었어요. 자, 이 3가지 재료가 반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부풀게 하는 원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이 재료 중에 3가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무엇이었죠? 밀가루, 이스트, 물. 맞아요. 자, 이 3가지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재료였던 그 밀가루. 밀가루 안에는 이렇게 2가지의 친구가 숨어 있대요. 이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 동글동글하게 생긴 친구예요. 안녕, 내 이름은 글리아딘이라고 해. 나는 찐득찐득한 점성을 가지고 있어. 자, 이 친구, 동글동글한 친구 이름 뭐래요? 글리아딘. 자, 우리 학습지 같이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 밀가루를 물과 함께 반죽하다 보면 점점 점성과 탄성을 가지는 반죽이 만들어져요. 밀가루 안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만났던 누구? 글리아딘. 네, 글리아딘이라고 써주세요. 이 글리아딘과 이 다음에 좀 길쭉길쭉하게 생긴 친구도 한번 만나보자. 안녕, 내 이름은 글루테닌이라고 해. 나는 탱글탱글한 탄성을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친구 이름 뭐래요? 글루테닌. 네, 글루테닌 적어주세요. 자, 이 글루테닌이라는 친구는 탱글탱글한 탄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2 친구가 만나면 이렇게 된대요. 자, 이렇게 만나면 우리 둘이 만나면 쫀쫀하고 탄력적인 글루텐이 만들어져. 우리가 바로 식빵을 부풀게 하는 비밀이야. 자, 이 2 친구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진대요? 글루텐. 네, 글루텐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 2가지가 만나면 읽어볼게요. 같이 섞이면서 점성과 탄성, 점탄성을 가지는 단백질 복합체인 무엇? 글루텐이 만들어진대요. 자, 그럼 물이랑 밀가루랑 사용해서 반죽을 이렇게 해서 글루텐이 만들어졌는데 이 친구들이 부풀게 하려면 재료가 하나 더 필요했어. 뭐였죠? 이스트, 효모였어요. 이번엔 효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효모라고 해. 나는 반죽 속에서 탄산가스를 만드는데 쫀쫀하고 탄력적인 글루텐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반죽이 점점 풍선처럼 부풀게 됩니다. 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효모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반죽 속에서 가스를 만든대. 근데 그 가스가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탄력적이고 탄성이 있는 뭐가 막아버린대요? 글루텐. 맞아. 글루텐이 막고 있어서 점점 나가지 못하고 반죽이 부푸는 거래요. 그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읽어볼게요. 또 다른 중요한 재료인 이스트, 효모는 반죽 안에서 밀가루 속에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에탄올과 무엇을 만든대요? 탄산가스. 가스를 만듭니다. 여기서 배출된 탄산가스가 앞에서 형성된 쫀쫀하고 탄력적인 무엇 때문에? 글루텐. 글루텐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반죽이 점점 풍선처럼 부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나요? 발효. 맞아요. 발효. 동그라미 주세요.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된 반죽을 오븐에 구우면 안에 있던 탄산가스가 열에 의해서 팽창하면서 더 크게 부풀어 폭신폭신한 식감의 맛있는 식빵이 완성됩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영상처럼요. 이렇게 열에 의해서 더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먹는 식빵은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폭신폭신한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자, 이 사진을 볼게요. 선생님이 식빵을 사왔어. 사와서 칼로 딱 잘라서 절단면을 딱 봤더니 구멍들이 막 송송송송송 나 있네. 이 구멍 뭘까요? 우리 지금 저요. 배운 거. 유진이.
탄산가스 자리인 것 같아요. 오, 맞아요. 탄산가스들이 숨어 있다가 못 나가고 그렇게 있었던 자리가 남은 거예요. 너무 잘 얘기해줬어요. 자,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식빵의 레시피를 한번 볼 텐데요. 자, 학습지를 뒤로 넘겨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윗칸에 친환경 못난이 식빵 만드는 순서를 줄로 글로 적어놨어요. 자, 글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영양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못난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친환경 못난이 식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못난이 식빵 만들기 재료를 알아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못난이 식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에 물, 설탕, 소금과 효모를 넣고 반죽이 하나로 뭉쳐질 때까지 열심히 반죽해 줍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따뜻한 온도에서 반죽이 2배로 부풀어 오를 때까지 1차 발효시켜 줍니다. 1차 발효가 끝나면 반죽을 꾹꾹 눌러서 가스를 제거해주고 나누어 동그랗게 뭉친 후 2차 발효시켜 줍니다. 발효가 끝난 반죽을 밀대로 넓게 밀고 못난이 농산물을 듬뿍 올린 후 돌돌 감아줍니다. 못난이 농산물을 품고 돌돌 말린 귀여운 반죽 덩어리들을 식빵 틀에 차곡차곡 예쁘게 넣어줍니다. 이제 오븐에 넣어 구워주기만 하면 못난이 식빵 완성! 지구 환경도 지키고 생산 농가도 돕는 착한 못난이 식빵. 우리 친구들도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보세요. 안녕!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만들게 될 친환경 못난이 식빵 레시피를 확인을 했어요. 요거는 잘 기억했다가 이따가 급식실 가서 만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실습을 해볼게요. 그 전에 하나의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우리가 만들게 될 식빵의 이름이 왜 못난이일까요? 저요. 자, 저요. 오케이, 제가 유진이 먼저 먼저. 했어요. 네, 유진이 얘기해볼게요. 못생겨서요, 식빵이. 아, 식빵 모양이 못생겨서. 오, 그럴 수도 아니에요, 있겠네. 선생님, 저요. 네, 얘기해볼까요? 선생님, 재료에 못난이 농산물이 있어서 식빵 이름이 못난이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선생님이 의도한 건 오늘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인 못난이 농산물 때문이었어요. 모양이 못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사용하게 될 재료 중에 중요한 재료인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알아볼 거야. 자, 학습지 여기 아래에 있는 칸에 비밀 재료 무엇일까요, 그럼? 못난이. 맞아요. 못난이 적어주세요. 못난이 농산물. 자, 우리가 오늘 만들게 될 식빵의 아주 중요한 재료인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못난이 농산물들을 한번 만나볼 거야. 자, 이 친구부터 만나보자. 자, 이건 무엇인가요? 파프리카. 맞아요. 파프리카예요. 근데 이 파프리카 왜 못난이일까? 모양이 찌그러져요. 저 뾰족하게 뿔이 달렸어. 자, 뾰족한 뿔이 있어서 너는 못난이 파프리카야 라고 한대요. 자, 이건 뭐예요? 버섯이요. 자, 버섯인데 왜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해 보여요? 머리가 2개 같아요. 아, 이렇게 머리가 2개, 모자를 2개나 쓰고 있는 양송이 버섯. 아, 이건 못난이라서 우린 안 먹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한대요. 자, 한 번 더. 자, 이건 뭔가요? 당근이요. 자, 당근인데 어떻게 보여요? 손가락이 3개. 3개, 뿌리가 그렇게 3개로 갈라져 있어. 뿌리가 3개나 있네? 아, 못난이 당근이야? 라고 외면받고 있대요. 이건 뭔가요? 오이요. 자, 오이. 이거 왜 못난이라고 부르지? 잘 모르겠어. 왜 그럴까? 끝대가 휘어서 맞아. 사람들이 끝이 너무 심하게 구부러졌어. 너는 못난이 오이야. 안 먹을래. 이렇게 하고 있대. 자, 이건 뭔가요? 이 채소 알아요? 시금치? 청경채. 청경채라는 채소인데 그냥 봤을 때 못난이 같아요?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근데 왜 못난이라고 불리냐면 상품성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는 청경채는 적당한 크기에 크지 않은 청경채래요. 그래서 너무 크게 자라나면 너는 못난이야 라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얘는 뭐죠? 레몬. 자, 레몬. 얘 왜 못난이일까? 막 얼룩덜룩해요. 껍질에 약간 이렇게 얼룩덜룩하죠. 자, 껍질에 상처가 나서 못난이 레몬이라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대요. 자, 이렇게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건 사실 맛과 영양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 일반 농산물보다는 외형이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버려지고 썩고 이런 농산물을 말한대요. 자, 못난이 농산물 사전 선생님 몇 개 더 준비했는데 조금 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뭘까요? 양파. 양파예요. 근데 양파인데 조금 작고 그리고 이 뾰족하게 자라났고 저렇게 싹이 났다는 이유로 이제 버려지고 있고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 두 번째 위에 있는 건 뭘까요? 감이요. 어떤가요? 감. 맞아요. 감인데 약간 뾰족하게 뿌리 났죠? 그리고 요 세 번째는 당근이 또 휘어졌다고 못난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왼쪽 맨 아래는 오이.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이 끝이 휘어서 못난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은 딸기예요. 딸기 좀 이렇게 삼각형으로 예뻐야 되는데 넓적하다고 못생겼다고 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크면 먹을 수 있는 양도 많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맨 마지막 이거 뭐예요? 하트같이 하트. 생겼어요. 자, 예쁜 하트 모양인데 과일이에요. 하트 모양으로 자란 용과 자두예요, 자두. 자, 사실 봤을 때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그렇죠. 하트 모양 자두 너무 예쁜데 소비자들한테 팔리지가 않는다고 해서 농가에선 버려지고 있는 자두라고 해요. 자, 이렇게 사실 먹었을 땐 아무 문제도 없고 영양가도 좋고 한데 이 모양 때문에 단지 그 모양 때문에 버려지는 농산물이 못난이 농산물이에요. 자, 사실 못난이 농산물은 못생겼지만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개성 있고 예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채소들이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3분의 1이 다 버려지고 있대요. 너무나 아깝죠, 그죠? 자,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농산물들이 아까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짧게 하나 볼게요. 점이 있다거나 모양이 굽어 있는 등 단지 모양이 예쁘지 않아 소비자들의 손에 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을 받은 거죠.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지 폐기 농산물만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약 30%의 농산물이 단지 못생겨서 버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2019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통계를 보면 겉모습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농산물은 약 13억 톤. 이렇게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은 부패하는 과정에서 메탄을 발생시켜 온실효과를 유발하고 땅에 매립되어 썩은 농산물은 고농도의 폐수를 만들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못난이 농산물이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건데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게 있었어? 저요. 네. 땅에 묻으면 메탄이 발생하여서 네. 토양이 오염돼요. 맞아요. 메탄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지구온난화도 일으키고 썩어서 토양도 오염시켰죠? 자,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유진이가 말한 것처럼 메탄이라는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무엇을 일으키나요? 저요. 네, 유진이 말해볼까요? 지구 온난화입니다. 맞아요. 자,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킵니다. 자, 두 번째, 자, 폐수를 발생을 시켜서 그러니까 땅에서 묻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썩으면서 폐수가 발생한대요. 그러면서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농업을 하시는 그 생산 농가에서는 많은 비용과 그리고 그 인건비와 모든 것을 들여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이게 다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을 한대요. 자, 이렇게 못난이 농산물은 활용하면 장점도 많을 텐데 이렇게 버려지면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것을 자각한 그 소비자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대요. 자, 왼쪽을 보면 선생님이 집 근처 마트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자, 못난이가 아니라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만난이. 맞아요. 만난이 농산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다른 농산물의 가격보다 더 싸게 그리고 많은 양들을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이 못난이 농산물들을 모아서 파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앱으로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것과 관련된 뉴스를 선생님이 발견했어. 요걸 좀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맛과 영양 면에선 부족할 것 없지만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되레 이런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 덕에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 앞, 참외를 사러 온 시민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1.4kg 참외 한 봉지에 6,600원으로 일반 참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조금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조금 예쁘지 않은 과일을
저희가 시중가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당도가 높고 맛도 좋습니다. 출시 사흘 만에 10,000봉 넘게 팔렸습니다. 외적으로 예쁜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좀 못생겨도 겉이 표면이 조금 안 좋아도 안에가 맛있으면 그런 걸 선택하는 편이죠. 표면에 흠집이 있는 참외 하나를 깎아서 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껍질 안은 상태가 좋습니다. 양파와 감자, 깐마늘, 파프리카 등을 팔고 있는 또 다른 편의점 매장. 이 업체도 최근 색상이나 모양이 고르지 않은 이른바 못난이 채소들을 모아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못난이 상품들은 유통 과정에서 외면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상당한 부담도 있었고 외면받는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길어지는 고물가에 알뜰 소비를 찾아 나선 시민들도 이런 못난이 농산물을 환영합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형마트. 일반 대파는 한 단에 약 3,200원인 반면 모양이 예쁘지 않은 대파는 22% 싼 2,500원입니다. 볼품 없어도 맛은 좋다는 뜻에서 만난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신선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뭐 조금만 손보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런 걸 구입해서 먹어요. 아예 이런 못난이 농산물들을 모아서 파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재구매율이 40%가 넘어가거든요. 가격이나 품질에서 만족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충성 고객이 많은 편입니다. 단지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농산물이 고물가 속에 환영받는 만난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자, 영상 잘 봤죠? 네. 자,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했을 때 장점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요. 자, 이 장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 학습지 밑에 이렇게 선생님 줄을 그어놨어요. 우리 1번, 2번, 3번 번호 붙여서 3가지씩 한번 적어볼게요. 자, 모두 잘 적어봤나요? 네. 자, 자기가 적은 거 손을 들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영희. 토양과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토양과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었죠. 썩어서 묻히면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니까요. 맞아요. 잘했어요. 진이? 농부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맞아요. 생산 농가에서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으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잘 적어줬어요.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어요. 맞아요. 메탄 발생이 줄어들어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죠. 또 혹시 더 적은 친구? 예쁜 것만 좋다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자, 예쁘고 외양이 아름답고 멋진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할 때 장점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메탄 발생을 줄여서 지구온난화 막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토양과 하천도 오염시키지 않겠죠. 세 번째, 그리고 생산 농가의 피해를 줄여드리고 생산 농가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게 해드리죠. 네 번째로는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소비자는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정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외양이 다 예쁘고 멋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 속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자, 너무 잘 적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못난이 식빵 만드는 레시피, 조리 원리도 알아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됐어. 이제 식빵을 만들러 출발할 건데 좋아요. 기대돼요. 오늘 만들 식빵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할게요. 오늘 만들 못난이 식빵에는 그 중요한 재료인 못난이 농산물을 어떤 걸 쓰는지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일단 이 사진처럼 한 사람당 하나씩 식빵을 만들 건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오늘의 못난이 재료는 못난이 알밤이에요. 크기나 모양이 제각각인 알밤이어서 상품성은 없지만 맛은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알밤이에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식빵을 직접 포장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만큼 친환경 포장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로 만든 친환경 포장지를 쓸 건데요. 이 재료는 내려가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동그랗게 뭘 붙여놨어요. 여기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못난이 농산물의 장점을 좀 담아서 홍보하는 그런 스티커를 디자인을 해서 붙여서 포장을 할 겁니다. 이따가 친환경 포장지로 이제 포장을 할 거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우리 만들기 활동은 급식실로 내려갈 거라고 했고요. 그 디자인할 때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각자 연필, 지우개, 뭐 색연필, 사인펜, 컬러 마카 등등 꾸미기 재료를 챙겨서 급식실로 갈 거고요. 그리고 자, 우리 복도 이동할 때는 항상 조용하게 질서 있게 급식실로 같이 이동할 거고요. 그리고 이동해서는 4명이 한 모듬이 돼서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1교시, 2교시 사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손 깨끗이 씻고 자리 돌아와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준비물 먼저 챙기고 준비물 다 챙긴 친구는 복도로 나가서 줄 서서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